2022년 10월 31일입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밤이네요. 오늘 가수 이용 씨의 제목이 10월의 마지막 밤인가요? 일단 10월의 마지막 밤이네요. 지금 오늘 9강인데요. 9강인데 그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8강에서 전세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권리 분석 쉽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5번의 등기부상의 권리 인수 사례 분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1번에 보시니까 전세권 인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전세권 인수해가지고요. 잠깐만요. 제가 또 볼펜을 준비를 안 했으니까 화면에서 조금 이상한 게 뜨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성이 참 부족해요. 잠깐만요. 펜이 또 어둠에 가버렸냐 보니까. 잠깐만요.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잠깐만요. 제가 이걸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파란색 나오네. 파란색 나오는데 색깔을 지정하는, 잠깐만요. 이게 참, 당황스럽네요. 이렇게 되면은. 요즘 제 컴퓨터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고. 전세권 인수 이렇게 나왔는데요. 전세권 인수. 우리는 이게 어떤 걸 조심하느냐. 그러니까 간단해요. 간단해. 이게 법원 경매가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너무 앞뒤 그냥 앞뒤 너무 재지 마세요.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래서 공부 너무 안 하면 안 돼. 적당하게 한 상태에서 내가 종잣돈이 있다. 돈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종잣돈이 있다 그러면 대시하는 것이죠. 그죠? 살짝 몇 대 살살 두드려 맞으면서 이게 배워야 돼요. 완벽하게 내가 공부를 빡 해가지고 한 대도 안 맞고 내가 이기겠다. 그건 아닙니다. 약간 맞아야 되는데 완전히 이게 한 방 맞아가지고 KO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맞으면 안 되고 살짝 잽을 살짝 맞아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실전 감각을 키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전세권뿐만 아니라 경매 쉬워요. 근데 과연 내가 어떤 마인드로 법원 경매 물건을 바라볼 것인가. 긍정적인 부분이면 그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고, 부정적인 부분인데 예를 들자면 양도소득세가 무서워. 명도하는데 말이지 그냥 삼촌들이 말이지 삼각 팬티 입고 방 안에서 막 이렇게 아령을 들고 왔다 갔다 한대요. 이거 어떡하지? 이게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경매 못해요. 그러면 요거 띄고 저거 띄고 다 띄고 나면 할 게 없다니까. 그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딱 잡으신 상태에서 종잣돈 없다 그러면 조그만 거라도 하십시오. 경매 이거 한 건 해가지고 말이지 첫 판에 그냥 팔자 고칠 일이 있습니까? 아이고 절대로 그거 없어요. 단지 나는 뭐다 봐가지고 나의 자금 능력 범위 안에서 기왕에 안종현 경매TV 채널에서 경매 공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써먹어야지. 그죠? 머릿속에만 딱 이 경매 지식을 넣어놓는다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바깥으로 끄집어 내가 써먹어야 된다고. 그런데 아이고 내 종잣돈이 1,000만 원밖에 없네, 2천만 원밖에 없네. 그런 물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지금 이 영상물 보시는 분들은 전국적으로 다 시청자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서울 수도권에 굳이 집중해가지고 한다. 이쪽엔 자금이 보통 그것도 넘지 않습니까? 또 대출이 또 만만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큰 수익성이 큰 물건이든 아니면 작은 물건이든 그건 변론을 하고 경매 절차는 대동소이 똑같습니다. 아파트 말이지 20억짜리 낙찰 받았으니까 명도하는데 아주 수월하고 말이지 빌라 말이지 5천만 원짜리 낙찰 받았는데 명도가 상당히 어렵고 그건 아니에요. 20억짜리 낙찰 받아도 명도가 쉬울 수도 있고 5천만 원짜리 낙찰 받았어도 명도가 대단히 어려울 수도 있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런 경우는 내가 뚜껑 열어보기 전에는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뚜껑 열어보기도 전에 요게 초래 채우고 말이지 그냥 경매 학원 다 공부하러 다니는 거야. 학원에서 공부하러 다니신다고 하면 학원 등록비 있잖아요. 그거 차라리 저한테 주세요. 제가 1대1로 상담해 드릴게요. 그냥. 그게 낫잖아. 뭐하라고 시간 들여 돈 들여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너무 적당히 공부해서 안 된다. 적당히 공부하시고 너무 공부하시지 않는다 이거죠. 그죠?
오늘도 보니까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 이야기 하는 걸 대단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옆으로 제발 좀 빠지지 말라고. 또 맨날 옆으로 빠집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제 또 옆으로 빠져야죠. 채팅창을 보겠습니다. 오늘 에어버스 러버님 1등 하셨네요. 축하합니다. 에리카님 2등, 곽충건님 3등, 이명남님 4등, 나사랑님 5등, 강승왕님은 오늘 카페 경매 박사 유료로 신청하셨길래 이제 6등까지 불러드립니다. 예, 그러면 그 위에 이제 여운배님 감사합니다. 유현성님, 주여사님, 폴님, 이상희님, 폴님 이제 며칠 전에 저랑 통화하셨나요? 좀 하도 요즘 제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이제 저희 채널에 보면은 저 휴대폰 번호 있잖아요. 오늘도 한 3번인가 4번 전화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모르겠어요. 멍합니다. 무슨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이상희님 감사합니다. 맹저월님, 박황용님, 고공샘 부동산 TV님. 네, 세상이 참 뒤숭숭합니다. 예, 진짜 뒤숭숭해요.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인생 60님 감사합니다. 노성철님 반갑고요. 조창선님 네 감사합니다. 알까기 대왕님, 시화호님, 홍대희님, 류병직님 또 오신가요? 허태고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허태고님 저 어제 일요일날 제 사무실에 저기 강화도에서 농사 지은 거 해가지고 고구마하고 호박 있잖아요. 그걸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오늘 고구마 삶아가지고 방송 끝나고 집에 가서 밤늦게 또 고구마 먹으면 또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먹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아님, 네, 김혜진님 들으셨네요. 자연이 좋아님도 들으셨고요. 원희님이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스카이캐슬님, 별이 대박님이 어젠가 오늘 저희 카페 회원 가입하셨죠?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최선행님 항상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한태환의 재미있는 경매 이야기님 감사합니다. 백꽃님 감사하고요. 백꽃님도 저기 자료 좋은 자료 있으면 카페에다가 같이 공유하시지요. 공유하셔가지고 자료 많이 올리시면요 나중에 오프라인 상에서 우리 회원님들과 만나면요 이게 좀 좋다니까요. 저 백꽃인데요. 그래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좋은 자료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박현성님 감사합니다. 임상훈님, 셰수왕님, 나는 나님, 대천인생님 오셨네요. 우리 대천인생님 네이버 카페 건강한 부탁클럽의 운영자입니다. 참 경매 잘하세요. 또 누구신 거예요? 공재헌님, 한박꽃님, 네.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시면요 라이브 그 본방 사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게 라방 끝나고 나면요 유튜브에서 자동적으로 이게 채널에 올려버려요. 제 방으로 올라가니까. 또 제가 이제 1시간에서 길고 하니까 30분씩 잘라서 이제 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에어버스 러브님 감사합니다. 옆으로 빠져도 간혹가다 옆으로 빠져야 돼. 1시간 동안 맨날 해가지고 경매 이거 딱딱한 거 맨날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저도 우스갯소리 이런 게 많은데 방송 들으시는 분들 어떤 분들 막 잔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 심지어 화면을 왜 확대하냐 이렇게 집중력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막 하시니까 제가 막 주눅이 들어버려. 그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확 유료로 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지. 또 누구신가요? 마마 깍꿍님 감사합니다. 네, 백호님 감사합니다. 많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허태건님 감사합니다. 고구마는 많이 갖다 주셔도 좋아요. 고구마는 원래 다이어트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고구마 갖다 주시면은 저는 어제 허태건님과 말씀 나누시고 나서 허태건님 보니까 토지 완전히 박사입니다. 토지 박사. 그래서 이게 오프라인 상에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만나 뵙게 되면은 저는 토지는 젬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실전적으로 해서 서로 이 교류를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요. 커피향처럼님 감사합니다. 떡갈비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채팅창을 안 보고요. 내일이 11월 1일이죠. 이제 2022년 11월 달부터는요. 저희가 이제 매주 월수금은 이제 실전 경매 라이브 방송입니다. 저녁 8시고요. 화요일과 목요일은요. 초급 경매 라이브 방송입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저녁 8시입니다. 그래서
경매 완전히 뭐 경린이 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강좌가 될 것 같은데 또 강의를 진행을 하다 보면 또 서서히 또 수준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올라가는데 따라오셔야 돼요. 그거 못 따라오면 안 됩니다. 봐가지고. 못 따라오면 딱 답은 다 하나 있어요. 왜냐면은 컨설팅 업체 가셔가지고요. 수백만 원 내지 뭐 돈 천만 원 정도 수수료 드리고 그냥 경매 컨설팅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싫으시다 그러면요. 내가 나름대로 내공을 좀 쌓아놓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 가지면서요. 어쨌든 뭐 제가 체력에 닿는 한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이죠. 이제 저녁 8시에 라이브 방송을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뵐 것 같습니다. 채널 홍보를 좀 많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최소한도 우리 라이브 방송 본방할 적에는 한 300~400명 정도 꽉 들어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제 얼굴이 간지럽습니다만은 이런 강좌 뭐 자아자찬 좀 할게요. 솔직히 이런 강좌 돈 내고 강의 들으신다면 몇백만 원짜리입니다. 이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제가 단서를 달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100% 무료로 오픈한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채널 좀 홍보를 해주시면은 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신다면은 뭐 계속적으로 이제 아무나 들어오셔가지고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이제 옆으로 빠지는 이야기 끝 하고 이제 본방송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보니까 전세권 인수 사례인데요. 우리 썸네일 제목상에도 보니까 뭐 조심해야 될 전세권이 인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 요 내용을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가 지난 그 8강 내용 자료가 똑같아요. 우리는 어떤 것만 이제 신경을 쓰시면 된다더라 그러니까요. 잠깐만 이 펜 쓰는 게 참 이상하네 봐가지고 오늘따라 이게 네 일단 화면이 조금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란 색깔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전세권 인수돼 있잖아요. 인수 그죠? 인수인데 이거 1번하고 2번만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배당 요구 안 한대요. 채권 계산서를 제출 안 하면은 인수한대요. 당연하죠. 근데 이게 전부 다 우리는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후순위 전세권에 신경 쓸 필요가 없지요. 걔네들 알아서 죽는데 그거 뭐라 신경 씁니까?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봐가지고 권리 분석을 쫙 하다 보니까 얘는 죽는 권리네? 그럼 신경 쓰지 말아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네? 신경 쓰지 말아요. 아이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인데 저 사람이 보증금을 다 못 받아가면 나중에 이사 안 나가면 어떡해. 그건 낙찰받고 나서 나중에 고민하세요. 그죠? 낙찰받기 전부터 말이지 지가 낙찰받을지도 그런 재밌는 사람도 있어요. 낙찰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면서 벌써 양도소득세 얼마 낼지 그걸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 깜깜해 죽겠어요 봐가지고. 맞잖아요. 낙찰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몰라.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그 점유자에 대해서 명도를 하는데 명도가 원활한지 원활 안 할지 그것도 몰라. 또 부동산 중개업소 물건 내놨는데 말이지 요즘 같은 경우 2022년도 같은 경우 부동산 시장 완전히 잼병이잖아요. 근데 봐가지고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동산 내가 팔았을 적에 더 많은 수익을 남기고 팔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될지조차도 모르는데 그냥 이 권리 분석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뭡니까? 양도소득세 제발 그런 시잘데없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집중하시라 이거죠. 맞죠? 지금 현재 집중하셔야죠. 경매 정보지를 보신다 그러면요. 보시면서 권리 분석이 너무 좋다. 배당표 작성을 알았다 이거지. 어떤 게 함정했는가 거기에만 딱 집중하신 상태에서 나중에 대한나 입찰 들어가시는 거죠. 입찰 들어가시고 낙찰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차근차근 이제 걱정이라기보다는 그냥 하시면 돼요. 그죠? 그냥 해보시라니까. 안 해본 사람들 맨날 걱정 안 한다니까. 제가 어제 허태고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경매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해가지고 본인이 돈 맛을 봐야 됩니다. 다음은 경매 같은 경우 하다못해 다음은 몇백만 원에 돈 맛을 보게 되면 이 생각이 틀려진다니까요. 돈 맛을 못 보는 게 맨날 앉아서 공부나 하고 앉아있으니까 머릿속에 말이지 돈 지식은 많은데 그러면 지식을 끄집어내가지고 돈으로 연결시켜야 된다. 돈으로 연결 안 되는 거야. 환장해버려 봐가지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자꾸 옆으로 새는 이야기를 말씀 많이 들어서 대단히 좋습니다. 이게 전세권자가 강제경매 신청했다면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거 제가 지난 8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하였다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서 또 이제 제3자가 경매 신청을 했을 적에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은 소멸한다. 요거 1번과 2번은 인수한다. 3번과 4번은 소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펜 색깔을 제가 자꾸 이게 있는데 이게 오늘따라 영 말을 안 듣네요. 제가 잠깐만요. 제가 이걸 한 번 더 펜을 죽여버리고 다시 한 번 더 띄워보겠습니다. 화면이 조금 이상하게 뜰 겁니다. 좀 양해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걸 없애버리고 다시 한 번 더 펜을 띄워보겠습니다. 판서펜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역시 안 떠네. 오늘 또 웬일이지 봐가지고. 이제 떴네. 이제 떴네. 참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노란색으로 바꿔가지고. 자, 그러면요. 전세권인데 우리는 후순위는 신경 쓰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선순위만 신경 쓰자 이거죠. 선순위만 신경 쓰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어떤 것만 점검 체크하면 되느냐. 우리는 이제 남 걱정하지 마십시다. 소멸하는 전세권 제가 어떡하지? 이거 시잘데없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전세권 경매 물건 나왔다 했을 적에 저놈은 어떤 거를 내가 체크하느냐. 그거만 우리가 딱 신경 쓰면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고 어떤 거니까 첫 번째는 선순위로 설정된 전세권인데 물론 이제 이 물건 전세권의 설정 목적물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이거 다시 해드릴게요. 자, 다시. 요게 기본적으로 딱 잡혀 있어야지만 경매 청부지를 착 보는 순간에 됐나, 아니다, 기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 판단이 선다는 것이죠. 그죠? 이게 딱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안 잡혀 있다 그러면요. 맨날 경매 청부지 봐봤자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온다. 지금 그렇게 보면서. 그럼 여기 보시니까 첫 번째 뭐냐니까, 예금,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두 번째 보니까 전세권이 선순위로 설정되면서 세 번째 보니까 전세권자가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나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나 이거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맞잖아요.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냐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냐. 근데 보니까 전세권에 의한 뭐다? 임의경매. 임의경매 신청했다. 그럼 이때는 이 전세권이 하나 소멸 기준 권리가 된답니다. 근데 우리는 경매 물건을 고르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거 보니까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말이죠. 전세권 설정했다 치자 이거죠. 이 사람들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겁니다. 이거. 전입신고, 개인 같은 거, 자연인 같은 경우 당연히 전입신고 할 수 있잖아요. 법인 같은 경우도 보면요. 이것도 아마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보게 되면요.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 법인의 직원의 숙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임대차 계약 체결할 수 있고 그때 중소기업은 임차인의 지위를 가진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근데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는데 그런데 자연인처럼 임차인의 지위를 가진다 그러면 임차인의 지위 하니까 대항력이잖아요. 법인은 전입신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인이 임차인인데 어떻게 자연인처럼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떤 법인의 직원이 거기 임차주택에 들어가 산단 말이죠. 그러면 법인의 직원의 주민등록이 전입신고 되어 있다더라. 그렇다면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 전입신고는 흔적이 없어. 이게 뭐다? 세대 일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입찰을 들어가신다면은 세대 일람 확인하시잖아요. 세대 일람 때 보니까 아무도 없어. 좋아. 일단. 아무도 없어. 좋아요. 그러면 여기 좋아.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여기 1단계입니다. 1단계고. 잘 들으셔야 돼요. 다음에 2단계는 뭐냐? 그러니까 일단 전입신고 안 돼 있네. 근데 보니까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이 전세권자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임의경매입니다. 임의경매. 임의경매 신청하였다더라.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속된 표현으로 털도 안 뽑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물건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자, 왜 그러냐니까 개인이든 법인이든 임의경매 신청하였단 말이에요. 임의경매 신청했다는 것은
일종의 요것을 어떻게 보면은, 자, 우리가 전세권자 경매 신청했다는 것은 뭡니까? 네가 왜 경매 신청했니? 나 전세금 반환 받으려고. 그럼 결국은 그건 뭡니까?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다는 것을 일종의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보거든요. 이때는 뭐다? 민사집행법 91조 제4항 단서 조항에 의해서 전세권은요,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죽어버려요, 전세권은. 단서 조항에 의해서 전세권은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을 한다.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선순위 전세권자가 임의경매죠. 임의경매 신청했다. 여기 근거 법 규정이 민사집행법 91조 제4항 단서 조항입니다. 요것에 의해서 소멸한다. 이거죠. 그럼 전세권이 소멸하죠? 근데 아이고, 얘네들 전입신고를 안 했죠? 그럼 예를 들어 전세권자 전세금이 1억입니다. 1억인데, 이 사람 전입신고를 안 했네? 경매 결과 만약에 이 사람이 한 7천만 원밖에 배당 못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에이, 이런 게 있다니까요. 이런 게 있다니까. 물건이나 골라보고 나서 AA 하시라고. 그죠? 물건도 찾아보지도 않으면서 AA 그러면 안 된다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말장난 안 합니다. 없는 이야기 절대로 안 한다 이거죠. 다른 채널에서 뭡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을 낚시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말들 하는 모양이던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데 저는 쓸데없는 이야기 안 합니다. 간혹가다 산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는 했지. 그죠? 그러면 1억짜리 7천만 원에 누가 낙찰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요 전세권자 입장에서 자기는 3천만 원 못 받았잖아요. 3천만 원에 대해서 낙찰자인데 돌리도 하면 낙찰자는요, 줄게. 근데 야, 너 전입신고해서 안 했어. 안 했구나. 야, 이 사람아, 전세권 경매 신청해서 전세권 죽는다고 그랬잖아. 전세권 죽었지? 너 전입신고 안 했지? 안 했으면 임차권 없지? 그럼 내가 도대체 나한테, 내 주머니 3천만 원 있는데 나 3천만 원 나한테 주고 싶어. 미치고 환장하겠다 이거지. 근데 내가 나한테 3천만 원을 줘야 될 정당한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나한테 와라 이거지. 가지고 오면은 내가 나한테 3천만 원 줄게. 그죠? 근데 봐가지고 이 사람 전입신고 안 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법원 경매는 말이죠. 이게 지금 제가 쓴 실전 경매 엑스파일이라는 책에 보면은 전세권 관련된 대법원 결정일 겁니다. 그 자료를 올려놨어요. 근데 그 사건 번호를 가지고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서요, 이거 사건 검색해 보면 그 사건이 안 떠요. 안 뜹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일단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판결문 제공 신청을 하셔가지고 건당 1,000원입니다. 하면요, 그건 메일상으로 제가 받아볼 수 있다니까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소멸하는 이게입니다. 소멸.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요, 법원에 계시는 경매 계정들이 들으면 안 돼요. 소멸하는 전세권인데, 전세권인데, 배당금으로 자기 전세금을 전액을 미회수입니다. 회수할 수 없다면은, 요즘 자기 전세금 1억인데 7천만 원 회수한다면 전액 회수 못 하잖아요. 3천만 원 미회수잖아요. 그죠? 미회수한다면 이때는 뭐다? 법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매각을 허가를 해서 안 된대요. 이게 대법원에 앉아 계시는 판사님들 생각이라니까요.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대법원 결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요, 경매인 입장에서 보면요, 1억짜리 7천만 원에 낙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법원에서 매각 허가 결정 내려준다니까요. 그럼 매각 허가 결정 내려주죠, 그죠? 허가 났잖아요. 그럼 그다음 어떤 수순 절차를 밟습니까? 예를 들어 안종현이가 낙찰 받았다면, 안종현 씨, 당신이 허가 났으니까 여기 대금 납부해. 그럼 대금 납부 해버려요. 대금 납부하게 되면 민사집행법 몇 점입니까? 135조에 해가지고 그 당의 경매 부동산 누구 겁니까? 안종현이 겁니다. 끝난 거예요, 봐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요런 대법원의 이게 결정인데 이 결정 내용을 집행법원에서 알고 이걸 매각 불허가 결정 내려진다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이런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일단 7천만 원 낙찰받아고 째려보고 있어. 이따 보면 허가 결정 내려주네. 그럼 완전히 물개박수 치는 거죠. 돈 벌어서니까. 맞잖아요. 물개박수 치면서 그냥 대금 납부에 얼른 그것도 대금 납부하는 것도 마음은요 급하잖아요. 그럼 담당 경매계에 가가지고 비타오백 한 박스는 김영란법에 저쪽 안 되죠. 비타오백 한 박스는 2,000원에서 3,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계장님 대금 지급기한 날짜 좀 빨리 좀 잡아 당겨 줘봐봐요. 한번 당겨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좀 대검 지급기간 빨리 땡겨지면은 첫날 말이지 그냥 확 대검 납부 해버리고 있는데 내 앞으로 등기해버리란 말이야. 등기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뭐 어떻게 한다도 허가 결정 나고 등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세권자에 대해서 내용증명 한 통 띄워가지고 인도명령 신청 하겠다. 그럼 또 전세권자 입장에서 방방 뜰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 하냐 이거지. 나의 전세금이 1억 원인데 7천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그럼 인도명령 신청하면 또 법원에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한다니까 법원에서는요. 무슨 소리 하냐 이거지. 낙찰자 안종에 네가 3천만 원 줘야 되면서. 인도명령 신청에 대해서 기각결정이 납니다. 그럼 인도명령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 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각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라 적시항고 제기해. 적시항고. 적시항고 제기한다. 그럼 이건요. 그러니까 적시항고 제기한다면 이게 아마도 이게 기각 결정을 기각한다. 예, 저 1심에 기각한 것을 아니야 이것은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만약에 적시항고하니까 2심에서 보니까 역시만 또 기각 결정한다. 이때 뭡니까? 대법원에 재항고해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재항고죠. 이러다 보면 이제 나는 경매하다 보니까 대법원 판례를 만드는 건 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대법원 결정 만드는 건요. 한 7, 8개월 마음고생하면 됩니다. 봐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명명백백하게 대법원 올라가더라도 제가 볼 적에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죠. 민지법 91조 제4항 단서 조항에 의해서 소멸해버리잖아요. 전세권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너 전입신고해서 안 했어? 안 했잖아요. 그럼 전입신고 안 했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임차에는 전입신고 해야지만 임차권 하니까 임차권이 뭡니까? 임차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잖아요. 그죠? 근데 임차권이 없잖아요. 전세권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3천만 원 줘야 되냐고. 3천만 원을 줘야 될 도대체 어떤 법적인 근거를 나한테 제시를 해봐라. 그러면 상대방이나 법원에서는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런 물건 고르자 이거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안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소개시켜드릴, 요거 지금 일부 방송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부 방송에서는 제가 말이지요, 실제 이제 경매 물건인데 전세권 인수가 되는, 전세권 아니면 또는 전세권은 소멸되는데 임차권이 불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게 요걸 간단하게 지금 제가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전세권 관련 대법원 결정인데요. 전세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소한도 이 대법원 결정에 두 가지는 알아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요거 말씀드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1부 방송 마치고 이제 2부에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대법원 2010만 900 결정입니다. 2010만 900 결정인데요. 이 내용을 이제 다 읽어본다는 것은 좀 뭐 하니까 요 사건이 어떻게 됐느냐 이걸 간단하게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이 물건은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부산 검정구 구서동인가 뭐 있어요. 요 사건 번호 있잖아요. 그죠? 부산 2008 타경에 41,054호. 요 사건의 결정문 만든 당사자, 이 물건 낙찰 받으신 분이 다음 카페, 그 당시 제가 운영했던 카페 회원입니다. 이분하고 저하고 이게 2010만 900 결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적시하고 장고 해버렸어요. 근데 2010만 900 결정에서는 깨졌어. 근데 이게 요 사건 같은 경우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인데요. A라는 사람이 전세권 이제 잘 들으세요. 설정하고 A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B가 가압류하고 C가 압류하고 또 D인지 하여튼 봐가지고 가압류를 했어요. 이 상태에서 B인가 D 이 사람이 본안 소송에 의한 판결문을 해가지고 이걸 강제 경매 신청을 하니까, 이 제3자가 경매 신청한 거예요. 제3자가 경매 신청하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3자가 강제 경매 신청하였다더라. 그런데 어쨌든 이 선순위 전세권이잖아요. 지금 잠깐 말씀드릴게요. 선순위 전세권이지. 제3자가 강제 경매 신청했다 이거지. 제3자가 경매 신청했다 그러니까 선순위 전세권자가 법원의 공간 이 사람이 배당 요구 종결과 배당 요구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건 민사집행법 91조 제4항 단서 조항에서 전세권을 소멸해요. 이건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는 전세권보다 나중에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전세권, 빨리한 전세권에 의해 가지고 법원에다가 전세권에 의해 가지고 전세권에 의한 배당 신청을 딱 해버렸습니다. 하니까 이걸 이제 이거 당시 네이버 다음 카페 회원분이
저희 카페에 있는 이분이 김모 씨인데요. 이분이 들어가서 편의점 갑이란 분이 전세금 이분하고 그때 5천만 원인가 됐어요. 근데 3천만 원 선에서 낙찰을 받았어요. 말 그대로 이분은 이제 3천만 원 낙찰 받아가지고 5천만 원 땡기려고 좀 양심불량입니까? 3천만 원 낙찰 받아가지고 다시 내보내고 재전세 넣으면 5천만 원 이거 전세 들어오면 결과론 쪽을 못 넘기고 내도 3천만 원 인풋해가지고 나중에 5천만 원 아웃풋 해버리니까 2천만 원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고 실제 이런 물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다는 게 2022년 10월 현재도 있고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도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물건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3천만 원에 낙찰받아 아싸 2천만 원 벌었다 해가 딱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 갑이라는 분이 A를 상대로 해가지고 인도명령 신청하니까 인도명령 신청이 기각결정 났고 또 인도명령 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 적시항관위가 또 기각결정 나가서 대법원 재항고 올라가니까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결정 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감노는 이 사람이 자녀 전세금 예를 들어 5천만 원에 3천만 원 이분이 배당 받아갔다면은 2천만 원은 인수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요 결정 내용이 뭐냐니까 이 A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설정하고 전입신고를 왜 했냐 이거지. 자기 전세 금액을 보다 더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거지. 따라서 전세권은 배당 요구했기 때문에 죽는다 손치더라도 이 임차권은 안 죽는다. 임차권은 안 죽기 때문에 따라서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낙찰자 당신이 주어라 이런 식으로 대법원에서 나름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니까 대법원에서도 보면은 이런 그 단서 조항을 딱 달아놨더라고요. 뭐냐면요, 다만 이 사람이 이렇게 본단 말이죠. A가 이때 전세권 설정하고요. 요거 이 결정문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이 결정문은 지금 대법원 들어가면은 지금 떠요. 뜨니까 결정 원문을 다운받으셔가지고요, 원심 결정하고도 같이 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A가 전세권 설정한 상태에서 A가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요 사이에 B라는 사람이 만약에 압류든 가압류든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은 전세권자가 이 사람이 요렇게 해가지고 배당 신청했잖아요. 그죠? 배당 신청을 하였으니까 전세권 죽는다 얘기야. 근데 전입신고엔 임차권 뭐니까? 이때는 가압류보다도 나중에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요 임차권도 죽는다. 요 내용이 2010만 900 결정 대법원 결정 원문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 하는데 만약에 이게 전세권과 전입신고한 요 사이에 이런 가압류라든지 이런 소위 말소 기준 권리가 없으면은 임차권은 불소멸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요건 뭐 최선순위로 전세권을 설정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다.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하고 전입신고해서 대항력을 갖추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갖췄다면 이때는 봐가지고 임차권은 불소멸한다. 이게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 여기 이러한 경우 전세권과 더불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원래 가졌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권리로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래 나와 있어요. 좋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또 하나 더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또 이제 여기 나와 있네요. 이제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했죠. 그죠? 배당 요구를 하여서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이건 이제 민지법 몇 조로 그렇습니다. 91조 제4항 단서 조항에 의해서 소멸한다 이거죠. 이게 우리는 이제 배당 요구했다 그럼 소멸한다 이거죠. 근데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액에 기해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렇게 나오십니다.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뭐 봐가지고 임차권은 불소멸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제 일단 요거 하나 보고 또 하나 더 대법원 결정 이걸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대법원 2008만 212 결정입니다. 이거는요, 이 결정문은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더라도 이 결정문이 안 떠요, 안 뜨는데, 이게 대구 2007 타경으로 나가거든요. 11,477호인데, 이거는 보면은, 보십시오. 전세권이 2005년 10월 11일입니다.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은 2005년 10월 12일.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전세권 설정한 날 전입신고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10월 11일 날 전세권 설정하고 그 날짜 전입신고하니까 대항력은 10월 10일 그 이 길이잖아요. 각각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세권에 기해서 개시된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A라는 사람이 맨 먼저 전세권 설정하고
전입 신고했어요. 뭐 확정일자도 받았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뭐 중간에 어떤 압류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A가 전세권에 기해 가지고 다이렉트로 이게 빌라입니다. 대구 동구 검사동에 있는 빌라인데 임의 경매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건 전세권에 기하에 게시된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신청입니다. 낙찰자가요.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이때 이분 전세금액 5,500만 원인데 이걸 이제 B라는 분이 낙찰받은 이분도 제 카페 회원이었어요. 최모씨인데 이분은 떼돈 벌었어. 5,500만 원인데요. 아마 2,980 얼마인가 낙찰받았어요. 3,000만 원치 안 되게 낙찰받았어. 안 되게 낙찰받아가 B라는 분은 뭐 A를 상대로 해가지고요. 근데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마다 열받아요. 왜냐면 이게 오늘도 제가 이게 2008만 212 결정 있잖아요. 그 며칠 전에 대법원 거금 1,000원 들어가지고요. 이 결정이, 왜냐면 대법원 판결이나 결정에 또 폐기 처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폐기 처분되나 해가지고 제가 2008만 212 결정문만 한번 한 20통 이상 발급받았을 겁니다. 아직도 살아있다니까 봐가지고. 자, 보니까 여기서 5,500만 원인데 이분이 한 3,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진짜 이거죠. 그래서 B라는 분은 A를 상대로 해가지고 당신 나가. 그러니까 A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 말이지. 내가 선순위 전세권자라서 내가 전세금 5,500만 원인데 당신 3,000만 원에 받았다 이거지. 근데 아마 3,000만 원 받고 해가지고 이분이 아마 2,500 정도 배당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한 3,000만 원 미배당이거든요. 자기 전세금액에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 A가 이제 저항을 하니까 이 원심 결정입니다. 원심 결정에선 봐가지고 요 B가 A한테 인도명이 신청하니까 원심 결정에서 맞아. 그러니까 또 봐가지고 맞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A는 나가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A가 의시해가지고 대법원에 올라가서 재항고를 했습니다. 재항고한 사건 번호가 2008만 212 결정이에요. 이런 사건을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요. 이 보십시오. 전세권이 소멸한 이상 전세권에 기해 가지고 보세요. 전세권에 기해서 경매 신청했다고 그러잖아요. 전세권자 경매 신청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누가 경매 신청했는데? 너 전세금 배당받으려고. 알았어. 그럼 네 채권 계산 제출한 거랑 마찬가지. 그럼 소멸하는 거야? 이게 전세권 소멸한 이상 나왔잖아요. 이 사건 전세권 받아 후순위인 분명히 후순위자 하루 늦죠, 그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어떻게 소멸하였다고 하겠어요. 그죠? 소멸했다 이거죠. 그렇다면 피신청인하니까 피신청인은요 이 A입니다. 전세권자입니다. 신청인 낙찰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2008만 212랑 2010만 900 결정에 내가 제가 그 관련 사건을 2부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도 조금 방송 시간이 약간 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나가시더라도 안 삐질 테니까 전혀 염려할 필요 없고요.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2부 방송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화면 정리를 하고요. 2기 라방 9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